안녕하세요. 일반기계기사 재료역학 9번째 부정정보에 관련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익이라 하고요. 이번 방송과 관련해서는 시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제가 그 방송을 만들어서 업로드할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드래프트로 먼저 만들어서 방송을 먼저 올려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릴게요. 좀 듣기 불편하더라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출제 경향인데요. 지금까지 부정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약 한 문제하고 3.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부정정보와 관련해서는 암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풀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암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산을 해서 풀 것인지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웹8보 같은 경우에는 계산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해서 푸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부정정보 관련된 첫 번째 기출문제 유형입니다. 이렇게 그 끝단에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경우이고, 이 모멘트로 인해서 각각 지지점에 RA, RB에 이런 그 힘이 발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A점에 작용하는 모멘트와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각각 분해를 해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반력에 의해서는 이렇게 보가 위쪽 방향으로 아마 델타 1만큼의 어떤 변형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모멘트 MO에 의해서는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어떤 변형이 일어날 건데, 그 변형량을 델타 2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점에서의 처짐은 델타 1과 델타 2가 같아야 되겠죠. 델타 1은 위쪽으로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길이이고, 델타 2는 아래쪽으로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길이인, 그 변형이 일어나는 양인데, A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델타 1하고 델타 2가 같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RA와 모멘트 MO에 의한 BMD 선들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A점을 기준으로 이제 처짐량을 구해야 되니까, 이 BMD 선도의 도형의 도심점에서부터 A점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 RA에 의한 힘 R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BMD 선도의 도형과 도심점과 처짐이 발생하는 점과의 거리는 3분의 2L이고, 모멘트 MO에 의한 처짐은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델타 1은 2i분의 1분의 면적, 이 BMD 선도의 면적이겠죠. 2분의 RA 곱하기 L, 그리고 이 길이 곱하기 L을 한 다음에 그 도심과의 거리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고, 그랬을 때 델타 1은 3EI분의 RA 곱하기 L의 3승이 됩니다. 델타 2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델타 2를 구하면은 2EI분의 MOL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델타 1과 델타 2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걸 정리를 하면은 이 RA의 반력은 2L분의 350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다 암기를 해서 풀면 뭐 그것도 이제 시간을 절약하고 좋겠지만, 뭐 간단한 그 부정정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부정정보 기출문제 2번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력 P가 그 중앙점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힘 P에 의해서 반력 RA와 RB가 작용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그 동일하게 이제 그 지지점 B점을 기준으로 처짐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랬을 때
B점을 기준으로 이 RB라는 외력과, 아니, RB라는 반력과 P라는 외력에 의해서 각각 처짐이 발생이 될 텐데, 그 처짐량을 각각 델타1, 델타2라고 했을 때, 이 B점에서의 처짐은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지지점에서 고정되어 있는 그 효과를, B점에서 지지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하게 이제 반력 RA와 그 외력 P에 대한 BMD 선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고 각각 도심점과의 거리는 각각 이렇게 되고요. 그 BMD 선도의 면적은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델타1, 델타2와 관련돼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이 식에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반력인 RB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16분의 5P가 됩니다. 그리고 반력 R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반력 RA를 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RA는 16분의 11P가 되겠죠. 그리고 A점의 모멘트는 RA는 A점을 통과함으로 RA에 의해서는 A점을 기준으로 이제 모멘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RA는 무시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P점을 기준으로 모멘트는 이렇게 A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그 외력 힘의 크기 P 거리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외력 P에 의한 모멘트 값이 나오고, 반력 R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멘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은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그 RB의 크기는 16분의 11P고, RB는 16분의 5P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멘트가 작용하는 작용점과의 거리가 L이니까 L을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그 A점을 기준으로 이제 발생하는 모멘트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은 16분의 3PL이 되고, 이것이 이제 그 이 부정정보에 발생하는 최대 모멘트입니다. 그리고 그 이 부정정보에 대한 그 BMD 선도는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시는 서적에 이 합쳐져 있는 BMD 선도의 그림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여기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뭐 필요하시면은 그 공부하시는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삼각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그 부정정보고, 이 B점에서의 반력 RB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이게 조금 급하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타가 발생이 됐는데, 실제 이게 여기 A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변형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 이 반력 RB에 의한 그 변형량을 델타1, 그 다음에 이 삼각분포 하중에 의한 변형량을 델타2라고 했을 때, 각각 이것을 이제 BMD 선도로 저희가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BMD 선도를 그리면은 이렇게 나올 것이고, 특히 삼각분포 하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전에 그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면적은 4분의 BH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은 4분의 1의 그 밑변 6분의 QL 제곱, 그 다음에 높이 L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이 3차 함수의 그 이 삼각분포 하중이죠. 결국 하중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델타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델타 1은 이겁니다. 정리하면은 그 3EI분의 그 RBL 3승이 되고, 그 삼각분포 하중에 의한 처짐량 델타 2는 32I분의 QL 4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게 같다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하면은 반력 RB는 10분의 QL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출력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계시면은 그렇게 뭐 풀이 과정이 복잡하거나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도 아니고 간단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뭐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좀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 4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도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각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각분포 하중이 작용을 할 때 각각 이렇게 반력이 이렇게 RA, RB가 발생이 되겠죠. 그럼 이 반력 RB에 대한 변형량을 델타 1, 그 다음에 이제 사각분포 하중에 의한 변형량을 델타 2라고 했을 때 그 결국은 이제 델타 1, 델타 2는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 그 반력 RB와 사각분포 하중에 의한 그 BMD 선들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뭐 이건 삼각형이니까 이제 면적 쉽게 구하실 수 있을 테고요. 사각분포 하중에 의한 BMD 선도의 이 곡선은 2차 함수가 나옵니다.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3분의 BH라고 했었죠. 그래서 면적은 3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WL 제곱 곱하기 높이 L이 되고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은 델타1에 대한 식을 정리하면은 2i분의 RB 곱하기 L 3승이 되고 델타2의 경우에는 식을 정리를 하면 2i분의 WL 4승이 됩니다. 그래서 처짐이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반력 RB는 8분의 3WL이 되고요. 동일하게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RA, RB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RA는 8분의 5WL이 됩니다. 그리고 이 A점에서의 모멘트는 RA는 뭐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RA에 의한 모멘트는 없겠죠. 그 다음에 그 삼각분포 하중은 여기 이제 가운데 WL이라는 힘이 발생이 될 거고 이 WL의 힘이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WL 곱하기 2분의 L이 되고 그 다음에 반력 RB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멘트가 발생이 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이고 반력 RB의 크기는 8분의 3WL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이는 L이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A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면은 8분의 WL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모멘트에 관한 그 임의의 거리 x를 기준으로 그 발생하는 모멘트를 mx 그러니까 절단면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mx라고 했을 때 그 mx에 대한 그 발생하는 모멘트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걸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구했었던 그 결과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뭐 이미 뭐 이제 결과값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과 그다음에 이제 최대 모멘트 값을 저희가 이제 구해보기 위해서 이제 일단 제가 그 정리를 했는데 일단 모멘트가 그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멘트를 미분을 했을 때 그 값이 0이 될 때 이 모멘트는 최대 또는 최소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 모멘트를 x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wx 플러스 8분의 5wl이 되고 이 미분을 하면 됩니다. 이건 상수니까 삭제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x는 8분의 5l일 때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 모멘트는 이 x값에 8분의 5l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128분의 9WL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뭐 그렇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계산보다 사실은 조금 뭐 일부는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대 처진각 같은 경우에는 이 모멘트의 값이 0일 때 그 처진각은 그 최대 또는 최소값이 나오겠죠. 결국은 이제 그 처진각을 미분을 했을 때 그 값이 이제 모멘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그럼 이제 그 이 모멘트 mx가 0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식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그 x가 그 이차함수 이걸 이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x는 4분의 L과 그 다음에 L일 때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x가 L일 때 이 세타 값이 최대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x가 L일 때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dy dx는 이제 2i분의 mx dx를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2는 못한 것 같네요. 2i분의 mx dx인데 맞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식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 정리하면 그러니까 그 모멘트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적분상수가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 적분상수 같은 경우에는 이 A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고정단위이기 때문에 처진각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적분상수 C1이라고 그랬을 때 이 C1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날아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적분 범위가 이제 0부터 L까지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면은 세타는 48 2i분의 WL 3승이 되고 그때 최대 처진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대 처진각은 지금까지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은 7년 동안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그 세타 x에 대한 식을 이렇게 그 세타 x에 대한 그 세타 x에 대한 식은 이렇게 되죠. 이 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적분을 할 건데요.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대 처집량을 또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세타 값이 0일 때 다시 이제 처집량은 최대 또는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타 x가 그 가 이제 0을 만족하는 x 값을 저희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그리고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x 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x 값은 하나는 1.2965 나오고 하나는 0.5785가 나오는데 1.2965 x 값이 1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결국은 x가 이제 0.5785L일 때 아마 최대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그 세타 x를 이제 한 번 더 미분을 해주겠습니다. 미분을 해주는데 여기 이거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미분을 하게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적분 상수가 나오는데 이때 적분 상수 C2도 이 지점에서의 처진량은 0이기 때문에 그 경계 조건에 의해서 이것도 0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0.5785L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은 이제 결국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계산 과정도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뭐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까먹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찍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다 풀었는데 시간이 남으셨다 그러면은 혹시나 이제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뭐 계산해 보는 거는 뭐 한 번 정도 해보실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그 5번째 부정정보 유형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다시 볼게요. 이 사각 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사각 분포 하중에 의해서 반력 RA, RB가 작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모멘트가 MA, MB 모멘트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 분포 하중과 반력 RA, RB에 의한
그 BMD 선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MA에 의한 BMD 선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MB에 대한 BMD 선도를 그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 힘의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은 그 전체 이제 사각분포 하중에 의한 힘 WL은 반력 RA와 RB의 합과 같게 되겠죠. 따라서 RA와 RB는 2분의 WL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B점에서의 처짐각은 0이기 때문에 그 이 사각분포 하중과 반력에 의한 처짐량을 세타 B1, 그 다음에 그 MA, MB에 의한 그 처짐각을 세타 B2, 세타 B3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같이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세타 B1은 세타 B2와 세타 B3와 합과 같겠죠. 그리고 이제 모멘트 MA와 MB는 이제 대칭이기 때문에 크기가 서로 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MA하고 MB의 이제 모멘트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결과값이 12분의 WL 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최대 처짐량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그러면 이제 임의의 거리에서 이제 그 임의의 절단면에서의 그 발생하는 모멘트를 mx라고 했을 때 mx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중심점 센터점에서의 모멘트는 그 x값 대신 2분의 1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24분의 WL 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최대 모멘트가 작용하는 점은 이렇게 A점과 B점에서 이렇게 12분의 WL 제곱에 이제 모멘트가 발생을 하고 있고 중앙점에서는 24분의 WL 제곱의 모멘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짐량은 아마 중앙점에서 이제 최대 처짐이 발생이 될 텐데요. 뭐 그림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그 대칭으로 이렇게 처짐이 발생이 되겠죠. 힘이 이제 골고루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계산 안 해봐도 중앙에서 이제 최대 처짐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미분 방정 그 mx dx를 이제 두 번 적분을 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 x값 대신 이제 2분의 1을 대입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은 384 2i분의 WL 4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 지지부의 분포 하중이 작용을 할 때 가운데 처짐량은 그 384 2i분의 OWL 4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략 그 양단 고정보의 분포 하중이 5배 정도 처짐량이 작게 나오죠. 근데 이게 이 두 개 비교해서 그 몇 배 차이 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의 이제 뭐 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다 기억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게 5배 정도 차이 난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시고 좀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센터점에서 작용하는 이번에 이제 중앙점에서 이제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인데 이게 좀 그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 있었네요. 일단 이제 그 BMB 선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앞에서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이니까 반력 RA하고 RB는 이제 이 집중하중 P의 절반이 되겠죠. 절반이 되고 이 그 외력 P와 반력 RA, RB에 의한 어떤 처진각을 세타 B1이라 했을 때 세타 B1은 이 그 모멘트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그 처진각 세타 B2, 그다음 세타 B3의 합과 이렇게 같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모멘트 MA하고 MB는 같습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 보면은 그 양 끝단에 이제 발생하는 모멘트는 8분의 PL이 나오는데 이거는 중앙점에
작용하는 모멘트와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대 모멘트 값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미 절단면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mx라고 했을 때 mx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중앙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x 대신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고, 그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제 8분의 PL이 나옵니다. 이게 다 동일하게 나오죠. 그리고 그 중앙점에서의 처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모멘트를 두 번 적분을 해주면 되고요. 적분한 식을 가지고 이렇게 쭉 계산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192i분의 PL 3승이 나옵니다. 그래, 이거는 단순 지지보의 결과값의 4배, 그러니까 그 4배 작게 나오죠. 이것도 이제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분포하중은 5배, 그 다음에 집중하중은 4배 차이가 난다라는 것 정도는 뭐 팁으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제가 이제 처진각은 따로 제가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뭐 7년 동안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니까 이게 처진각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 그 계산은 뭐 여러분이 그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되신다, 공부량이 좀 어느 정도 되신다라고 판단하시면은 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겠죠. 그 다음에 그 집중하중이 작용을 하는데, 그 이게 가운데 점에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임의점 왜 이렇게 이제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인데, 그 이 집중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그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이 외력 P와 반력에 의한 그, 그 힘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에 의한 모멘트 MA에 의해서, 그 다음에 모멘트 MB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을 때 각각 처진각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각각 그 처진각을 제가 그 전 방송에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외우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은 A점과 B점은 고정단위이기 때문에 처진각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쪽 세타 A1은 세타 A2, 세타 A3의 처진각의 합과 같아야 되는 거고, 이쪽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식에 이 값들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연립방 형식을 풀면 돼요. 풀면 되는데, 이게 먼저 이제 그 이쪽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밑에 이 부분에 전체 2분의 1을 곱해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식이 나오고, 그 우리가 이제 그 MB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분모 부분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12얘를 곱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다시 이제 그 B점에서 발생하는 모멘트 MB와 관련돼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3L 제곱분의 PAB 곱하기 2L 플러스 2A 마이너스 L 마이너스 B가 되고, 그 식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L은 A 더하기 B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B점에서의 모멘트는 L 제곱분의 PA 제곱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A점에서 동일하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A점에서의 모멘트는 L 제곱분의 PAB 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반력 같은 경우에는 그 A점을 기준으로 이제 발생하는 모멘트가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쭉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반력 RB는 L 3승분의 PA 제곱 가로 열고 A 더하기 3B라는 결과식이 나오고, 동일하게 이제 B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합이 제로다라고 했을 때 RA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정보 중에서 특히 이제 양단 고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계산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웬만하면 이제 암기를 하라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할 텐데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암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뭐 추가적으로 이제 양단 지지보에 대한 그 BMD 선도를 이용한 처짐을 한번 계산하는 걸 한번 그 부정정보 부분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렇게 나왔는데 나머지도 다 풀어주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고 넘어가느냐. 이렇게 또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이것도 뭐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앞 방송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이번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진 각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먼저 한번 구해 볼 텐데요. 일단 세타 A를 기준으로 이렇게 처짐이 발생이 되면은 그 A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그, 그 처진 각이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처진 각을 세타 A라고 했을 때 이 처진 각의 접선이 이렇게 그, 그 B점과 이렇게 만나는 그 거리를 델타 B라고 했을 때 이 델타 B는 EI분의 이 BMD 면적의 그 이 도심점과 이 끝, 그 B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처짐량 그 세타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B점에서의 처짐량 그 델타 B는 6EI분의 PAB 곱하기 L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처진각 세타 A는 실제로 이제 탄젠트 세타 A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 그 첫인각 자체가 아주 미소하기 때문에 그 탄젠트 세타 A랑 그냥 세타 A 탄젠트 세타 A랑 각 세타 A랑 거의 뭐 동일하다고 그 놓고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젠트 세타 A는 세타 A와 같다라고 하고 탄젠트 세타 A는 이 그 보의 길이 L분의 델타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넣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A점을 기준으로의 처진 A점에서의 처진각 세타 A는 6L 2I분의 이렇게 PAB 가로 열고 L 플러스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B점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그 도심점과 이제 A점 사이의 거리는 3분의 L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래 3분의 L 플러스 A.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그 세타 B, B점을 기준으로의 처진각은 그 6L 2I분의 PAB 곱하기 L 플러스 A가 됩니다. 뭐 이 정도는 뭐 계산을 할 수가 있어. 뭐 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짐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처짐량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 밑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은 어떤 이제 곡률이 이렇게 있어요. 곡률이 있고 그 임의의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어떤 처진각이 이렇게 세타 A가 발생이 된다. 예를 들어서 세타 A가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임의로 이제 떨어진 임의의 점을 여기를 B점이라고 했을 때 B점을 기준으로도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겠죠. 그 접선을 그릴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각을 세타 B라고 하면은 그 결국은 그 이 세타 A에 의한 그 접선은 이렇게 될 거고 세타 B에 의한 접선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세타 A에 의한 그 처짐과 그 다음에 세타 B에 의한 처짐을 비교를 했을 때 이만큼의 처짐이 이렇게 발생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거리는 여기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그 이 두 접선이 만나는 그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이거와 평행선을 그려봤을 때 이 각
세타 A는 이거랑 똑같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 세타 B는 이 세타 이만큼이 이제 세타 B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은 그 세타 B 마이너스 세타 A가 되는데, 결국은 그 세타 B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처짐량은 결국은 이만큼이 될 텐데, 이거는 결국은 여기 이 거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처짐량이 결국은 이 그 양단 지시부에서 그 이 C1, C2 사이 처짐량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 A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접선을 그리고 이 C점을 이렇게 외력 P를 받아서 이렇게 처짐이 발생이 됐을 때 그, 그, 그 처짐이 발생된 그 점을 이제 C1이라고 했을 때 이 C1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은 이 그 사이값이 나오는데 이 상대값이 나오죠. 세타 C, 이 C점을 기준으로 그 발생되는 처진각과 이제 세타 A의 처진각을 뺐을 때 발생되는 이 거리가 C1, C2인데 이게 결국은 이 거리란 얘기거든요. 그 결국은 그 저희가 이제 그 이 BMD 선도의 이 면적을 구했을 때 결국은 이 면적에 의해서 나오는 이 거리는 결국은 C1, C2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웹8보 할 때는 이 면적이 이 처짐량이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웹8보에서는 그 고정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세타 A가 이제 0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 처짐량이 그대로 이제 보호 전체의 처짐량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이 학교 다니실 때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모멘트 면적법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결국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뭐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세타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 이제 그 세타 A는 탄젠트 세타 A랑 거의 뭐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세타 A는 여기 거리 A분의 여기서부터 C에서부터 이 접선 그 세타 A에서 이렇게 그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과 이 선과 이게 C에서 내린 수직선분과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CC2가 되고 CC2 거리는 A 세타 A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결과값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BMD 면적 곱하기 도심점과 이 도형의 도심점과 이 C점 사이의 거리는 3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BMD 면적은 2L 2I분의 PA제곱 B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도심점과의 거리 3분의 A를 곱하면은 이게 나오는 값이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이 값, 여기 C1, C2의 값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6L 2I분의 PA 3승 B는 이 값이 되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C점에서 발생한 처짐량 델타는 여기 C2 사이에 이제 결과값 6L 2I분의 이렇게 나오는 이 값에서 결국은 그 C1, C2의 처짐량 이 값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3L 2I분의 PA제곱 B제곱이 되고, 만약에 이제 A하고 B가 이제 중앙에서 작용을 한다 같다라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웹8보보다는 좀 복잡하고 단순하게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실수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온라인 강의라든가 인터넷 뭐 카페나 이런 곳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좀 암기를 추천해 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 이게 결국은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는 이제 결과를 암기를 못 하겠다, 외워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산을 해야 되겠다, 계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모멘트
그 맥스가 그러니까 최대 모멘트가 작용하는 점에서의 그 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 모멘트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16분의 3PL이고 여기서 최대 구피 응력은 8메가파스칼이니까 8메가파스칼은 뉴턴 파스칼로 바꿔주면 8 곱하기 10의 6승이고 그 다음에 단면 계수는 32분의 파이 d 3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L은 2m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전단력이 0이 되고 최대 굽힌 모멘트가 작용하는 단면은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아마 최대 굽힌 모멘트가 작용을 하는 모양이네요. 맞죠? 우리가 이제 뭐 충분히 이거는 이제 계산하셔도 이제 반력 RA를 구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이제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결과값만 놓고 이렇게 보면은 RA는 8분의 5WL이고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 임의거리 X에서 이제 그 볼을 절단했을 때 그 모멘트 그 전단력을 V라고 하면은 일단 그 RA에 의한 전단력을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플러스가 될 거고 반대로 이제 분포 하중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하중은 WX인데 이거는 이제 밑에 쪽으로 이제 작용하는 모멘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면은 그 A점을 그렇죠. A점을 기준으로는 8분의 5일이 나오니까 문제에 좀 함정이 있었네요. 그 B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쪽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8분의 3일이 되겠죠. 이런 문제들은 좀 실수를 안 하도록 좀 조심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뭐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맛배기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카스틸리아노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처짐량은 내부 에너지를 그 하중으로 그 편미분했을 때 그 처짐량이 나오고 모멘트로 이제 편미분했을 때는 그 처짐각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년 동안 이제 출제를 했던 문제 딱 한 문제 출제가 됐거든요. 그 문제를 제가 이렇게 실어놨는데 뭐 사실 뭐 저 같으면은 뭐 이 부분까지 굳이 뭐 공부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뭐 공기업을 뭐 도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여기 이제 그 내부 에너지는 E2I분의 이제 그 모멘트를 제곱을 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내부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는 그 방송에서 그 전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그 임의점에서의 모멘트 X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디서 절단하나 그 외력이 없기 때문에 모멘트 값은 항상 이제 절단면에서의 모멘트 값은 이 MO 값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제 임의점에서의 모멘트 MX는 M0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4분의 1 원이잖아요. 원이기 때문에 dx 대신 이제 그 ds 그 호를 기준으로 일단 그 적분을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아주 미소 면적으로 분해를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ds하고 dx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분 자체가 아주 미소를 분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dx하고 ds는 같다라고 보면 되고 그 호의 길이는 r d세타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고 그 4분의 1 원이니까 적분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하면은 내부 에너지 U는 이렇게 나옵니다. U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처진각 세타는 모멘트로 이제 편미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모멘트를 여기서 이제 그 모멘트 나머지는 이제 상수가 되는 거고 모멘트를 가지고 이제 미분을 해주게 되면 E2I분의 파이 MR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을 제 목소리 자체가 이제 톤 자체가 낮아서 주변 사람들이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제 목소리로는 녹음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아마 토요일 날 시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까지는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그래도 시험 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목소리로 녹음을 했고요. 뭐 앞으로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녹음을 해서 이제 방송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어 사실 이번 시험 전까지는 이 방송 말고는 더 이상 올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고 그 다음 방송도 이제 제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방송을 재료역학이 끝나면 이제 다른 과목도 제가 좀 자료를 정리를 해서 방송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름 혼자서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고 아마 이제 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기업까지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뭐 그런 분들은 사실 심화학습이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런 부분도 좀 단답형 문제로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신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